함께 일한 중국 동포 강모 씨는 이들이 철저히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회사 명칭은 있는데 그 회사 명칭이 집 안에 아파트 안으로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조장식으로 3명, 4명당 그렇게 하고 걔네는 절대 둘이는 못 다니게 하거든요. 3명이 다녀야 도망가고 그럴까봐. 매주 총화라는 집단의식을 하며 서로를 감시합니다. 북한은 이곳 단둥뿐 아니라 선양과 ENG, 항저우 등 중국 각지에서 불법 프로그램 제작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외화벌이 IT 기술자들은 대부분 김일성 대학과 북한의 카이스트 격인 김책공대 출신입니다. 이들은 중학생 때부터 컴퓨터 영재로 선발돼 외화벌이꾼이나 해커로 양성됩니다. 북한의 IT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 배고픈 나라니까 백성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데 무슨 IT 기술이 발전했겠느냐는 그런 일반적인 간섭적인 생각보다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들 국가 전략이나 발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집중하는. 외화벌이 조직의 핵심은 능라도 정보센터. 김정일 통치자금 조성을 위한 노동당 39호실 산하입니다. 이곳의 책임자는 김책공대 출신의 54살 김문철 씨. 중국에서 불법 프로그램 개발로 얻은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동시에 일부 자금을 착복해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조직인 KCC 조선컴퓨터센터는 내각 직속기구로 북한의 IT 전략을 주도하며 중국의 수천 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2009년) 7.7 디도스 공격에서 드러난 것. (2011년) 3.4 디도스 공격에서 파악된 것들입니다. 지난 4월 농협 뱅킹 서버 210대 자료 삭제도 북한 소행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를 만든 독특한 제작 기법이 7.7 디도스, 3.4 디도스 사건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불법 프로그램은 국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조작, 개인정보 해킹과 판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GPS, 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공격으로 열흘 동안 이동통신 통화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 106대와 해군 함정 3척을 포함한 선박 10척에서도 GPS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는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유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해킹을 통해 기간 전산망을 장악한 반정부 세력이 전력 공급을 차단시키자 미국 전역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이런 영화에서 볼 법한 사이버 전쟁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유고슬라비아 해커들이 미국 철도 전산망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부쉐르 핵 발전소에서는 지난해 이른바 사이버 미사일로 불리는 스톡스넷 바이러스가 침투해 핵무기 연료, 원심 분리기 1000여 대가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사이버 부대가 배후로 쥐목됐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나 국제통화기금, 록히드 마틴에 대한 해킹 공격도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가 배후로 의심됐습니다. 웹사이트 변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좀비 피스를 사용해서 특정 사이트를 다운시킨다든가 이런 거이 장난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이것이 이제 조직화되면서 이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더 커져서 이제 사이버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이용되는 장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등에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 등입니다.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기업에서 생산한 다양한 가전기기들이나
집에서 쓰고 있는 PC들이 사이버 전쟁에서 동원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90년대부터 사이버전을 준비해 사이버 병력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정찰총국 산하에 해커 1000여 명을 양성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2009년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 민간부문은 안철수 연구소 등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있지만 기업과 민간의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인터넷 기능도 적용되고 있는 셋탑박스들, 인터넷 전화들,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는 건데 누구도 여기에 대한 보안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우주에 이어 사이버 공간은 이제 제5의 전쟁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미 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제92회 전국체전의 화려한 막이 경기도에서 올랐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와 해외에서 28,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한 가운데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큰 성취의 보람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30일 강화군 만이산 참성단에서 채화된 성화는 공송주자 61명, 900여 킬로미터를 달린 끝에 주 경기장에서 점화돼 활활 타올랐습니다. 네, 드디어 성화대회 성화가 점화됐습니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이어 펼쳐진 축하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 전국체전은 이제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침체된 분위기에서 우리 스포츠만이 우리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좋은 성적 많이 올리세요. 개막식도 운동장이 아닌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려 축제 분위기를 더욱 호조시켰습니다. 9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전국체전은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산실이자 한국 스포츠를 세계 10위권 반열에 올려놓은 국내 최대의 스포츠 제전입니다. 그러나 지난 90년대 이후 국민의 관심이 프로스포츠와 올림픽 등 국제적인 경기로 옮겨가면서 전국체전의 열기는 시들해졌습니다. 제2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전국체전을 취재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정적을 힘찬 구령 소리가 가릅니다. 10명의 고등학교 레슬링부 선수들이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지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쉼없이 반복되는 기술 연마와 체력 단련.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땀은 비 오듯 줄줄 흘러내리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움직여. 무조건 움직이면 돼, 너. 그렇지. 많이 움직이고, 태클이 좋으니까.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김국현 선수에게 이번 전국체전은 특히나 남다릅니다. 지난 2004년 모진 고생을 겪으며 어머니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온 김 선수에게 전국체전은 의젓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레슬링 안 했으면 진짜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 레슬링을 해라고 강조해준 선생님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밤 8시부터 시작한 야간 훈련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제법 쌀쌀한 벌밤이